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제가 오늘은 마케팅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좀 길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유 시간이 좀 있으실 때 그럴 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시면 지금 현재 에스테틱 산업에서 마케팅 방식이 어떤 식으로 가야 할지 좀 정리도 가능하실 것 같고, 현재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마케팅 방향이 좀 잘못되진 않았나 점검을 하는 시간도 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에스테틱 마케팅을 외부에 맡기는 경우입니다. 그런 연락 많이 받으셨죠. 전화 와서 4만 원 정도 월 결제를 2년 정도 계약을 하시면 우리가 상단에 노출도 시켜주고 블로그 글도 대행시켜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업체들도 있고, 또 월 70, 80만 원씩 제공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상단 1페이지를 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검색 노출량도 늘려주고 인스타도 함께 관리해주겠다, 이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선은 에스테틱 업계는 다른 업종이랑 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맛집이라든지 음식을 파는, 아니면 도구를 파는 아니면 상품 같은 거를 파는 그런 업종이랑은 확연히 다른 게, 고객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하기를 원하고 거기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시술을 하는 업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 행동 패턴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진행을 했던 설문조사고, 지난달에도 총 11분에게 제가 설문조사를 드리고 몇 분에게 피드백을 받기도 했는데, 그 내용은 영상 후반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면 굉장히 놀랄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것들이 좀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외부 업체에 맡겨서 블로그를 대신 운영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원장님이 관리하고자 하는 것, 또 피부에 관련된 내용을 자기들한테 대충 정리를 해서 달라고 합니다. 보내면 그들이 검색을 해서 건성피부관리법이면 건성피부관리법을 본인들이 검색을 해서 거기에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내용을 베껴옵니다. 그리고 이제 짜집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상이든 아니면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올려줍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업체가 쓴 글의 어떤 뉘앙스, 그리고 글의 기조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는지, 그 글에 대한 내용을 끌고 가는 방식이 있는데, 고객이 샵에 들어와서 원장님과 실질적 상담을 해보면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분명히 그 블로그, 원장님이 운영한다는 그 샵 블로그를 봤을 때 그 내용과 원장님이 직접 상담할 때 그 내용이 상반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객들 그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블로그에 봤던 마케팅이랑 샵에 왔을 때 그 괴리가 되게 크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직접 쓰지 않은 글은 고객들에게 금방 들통이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글 쓰는 사람의 어떤 그 뉘앙스가, 평소 본인의 말투가 글에 녹아들기 때문에 다르다는 걸 고객이 느꼈을 때, 이건 작업을 친 걸 내가 보고 와서 또 다른 원장님, 또 다른 가면을 쓴 원장님을 마주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케팅들을 하는 샵들이 생각보다 좀 고객들이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든지 초기 클로징률이 높다든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블로그를 직접 쓰시거나 직접 쓰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신다 그러시면 외부에 주는 그런 대행해서 쓰는 마케팅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체험단을 써서 체험단이 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 샵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내가 이런 관리에 대해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걸 설명을 하면 체험단들이 그 내용을 들은 걸 가지고 원장님의 생각을 반영을 해서 글을 써주거든요. 근데 직접 쓰시는 글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유튜브 같은 데나 아니면 혹은 강의 같은 걸 가보시면, 블로그 마케팅 강의를 말하는 겁니다. 가보시면 거의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어차피 블로그 로직이라는 게 듣는 사람마다, 하는 강사마다 모두 다 다르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조차도 기초 블로그 강의에서는 다 다른 여느 강사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외부에 있는 강사들은 우리 피부 미용 업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는 좀 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그런 업종에 속하다 보니까 그들이 컨설팅하는 방식을 보면, 실제로 제가 유튜브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키워드 배치를 미백관리, 기미관리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샵을 홍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고객이 기미관리, 미백관리 이런 것들로 검색을 한다는 건
에스테틱을 찾기 위한 방식의 그런 검색어가 아닙니다. 이건 원장님들이 실제로 내가 소비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미 때문에 걱정이어서 기미에 좋은 제품을 검색을 할 때는 기미 크림, 뭐 기미 세럼, 기미에 좋은 화장품, 뭐 기미에 사용하는 화장품 이렇게 검색을 한단 말이죠. 그런 키워드는 로드샵 제품들, 뭐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워링크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상품,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품, 그런 대중적인 로드샵 제품들,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올리브영이나 그런 곳에서 파는 제품들을 구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실질적으로 에스테틱으로 고객을 유입시키는 거랑은 전혀 다른 개념의 검색어입니다. 근데 뭐 어떤 분이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에스테틱 마케팅이라고 해서 뭐 해줬는데 그 샵에서 매출이 엄청 많이 올랐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매출이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샵이 100개 중에 1% 정도만 나온다 그러면 시도할 수 있는 마케팅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에스테틱 분야는 고객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유입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들이 유리하냐면 저희같이 현업에 있는 업체들, 뭐 우리 상태 화장품 말고도 다른 유통하는 업체들 중에서 마케팅을 하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 마케팅 방식이 오히려 올바른 마케팅이라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현업에서 보고 다니면서 원장님들도 보지만 원장님들이 고객을 상담을 했던 그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다 듣게 되기 때문에 그걸 복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제안을 드리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기미, 미백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정말 에스테틱으로 들어올 고객들은 우리 동네 이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해운대라고 칠게요. 그러면 해운대 기미관리 잘하는 곳, 해운대 미백관리 잘하는 곳, 해운대 여드름 관리, 해운대 여드름 케어,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에스테틱으로 올 사람들은 그 동네 이름과 관리 이름을 묶어서 연관지어서 검색 유입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에스테틱에서 그 세팅을 하실 때 검색 키워드를 잡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도 우리 에스테틱 분야는 어떻게 검색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특히 제목을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비중을 많이 두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 마케팅의 수업으로 오시게 되면 제가 에스테틱 분야에서는 어떤 키워드를 잡아서 원장님들이 성공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좀 많이 해뒀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꼭 듣고 샵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네이버 플레이스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질적으로 관심을 그렇게 많이 두지는 못했었어요. 왜냐면 그냥 네이버 플레이스에 방문자 리뷰랑 블로그 리뷰를 많이 올려두면 거기에 맞춰서 고객들이 이제 유입이 될 것이다. 보통은 이제 제품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강의를 하고 있고, 저도 사실은 네이버 플레이스의 블로그를 어느 정도 양을 많이 늘려 잡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를 분명히 본다. 또 제 지난 영상에서도 그때 우리 인스타 라이브 방송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네이버 플레이스 후기 200개를 가진 샵들은 평균 매출 이하를 하기가 더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제가 그 소비자 설문조사가 나가고 나서 내용을 이제 받아봤을 때, 제가 정말 몰랐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전혀 다른 유입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는 네이버 플레이스가 굳이 양을 200개를 만들지 않더라도 단 60개 정도만 세팅을 하더라도 200개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겠구나라고 제가 캐치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그 많은 내용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를 말씀을 드리자면, 소비자들이 우리 샵을 직접 검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부산의 상태 에스테틱이다 그러면 고객들이 처음부터 상태 에스테틱을 바로 검색을 할 수가 없겠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우리 동네에 상태 에스테틱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검색 유입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상태 화장품이 지금 부산 서면 근처에 있고 초량동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량동 피부관리실, 초량동 에스테틱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거기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샵이 눈에 띄면 그 중에서 한 10개, 20개 정도가 상태 에스테틱이 보였다. 그러면 그제서야 2차 검색으로, 직접 검색으로 상태 에스테틱을 검색을 해서 들어오면 네이버 플레이스가 보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들어와서 네이버 플레이스를 딱 클릭해 봤을 때 내가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어서 검색을 했던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방문자 리뷰 먼저 보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있는 블로그 후기를 봅니다. 그러면 체험단이 쫙 나오겠죠. 그러면 그 체험단 글을 봤을 때 여드름 트러블 관리를 했던 게 어떤 게 있는지 찾아봅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오류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고객들이 나는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어서 블로그에 들어왔는데 여드름 관리보다는 윤곽 관리,
혹은 뭐 등 관리, 수기 관리 전문, 뭐 얼굴 비대칭, 뭐 순환 관리, 부종 관리, 바디 관리, 이게 메인이 되어버리면 여드름 관리 후기가 많이 없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즉시 이탈이 일어나 버립니다. 아, 여기는 여드름 관리를 하는 샵이 아니구나,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원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샵은 여드름 관리도 전문적으로 하는데 굳이 외부로 홍보를 안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경우를 한번 찾아볼게요. 나는 윤곽 관리를 받고 싶어서 이제 어디선가 받아봤는데 너무 좋아서 윤곽 관리를 받고 싶어서 상태 에스테틱을 검색해와서 블로그를 들어가 봤는데 전부 메디컬 스킨케어만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수기 관리는 거의 하는 거 없이 물방울 리프팅, 하이프 리프팅, 뭐 퓨라셀 레이저 이런 식으로 필링 이런 것들만 있으니까 정작 윤곽 관리를 받고 싶은데 못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샵을 알고 봤더니 모든 관리의 윤곽 관리는 기본으로 하고 있던 샵인 거예요. 그럼 원장님 입장에서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비자들은 네이버 블로그를 샵을 직접 검색해서 플레이스에 들어와서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했을 때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관리를 실질적으로 했던 것인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체험단을 쓰실 때 우리 샵이 윤곽 전문 관리 샵이어도 토탈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고객을 다양하게 유입을 시켜야 되는 샵이라 그러면 당연히 체험단에다가 다양한 관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세팅이 잡혀야 돼요. 근데 그 세팅이 대부분이 안 잡혀 있습니다. 원장님들은 본인이 잘하고 잘할 수 있는 시그니처 관리를 거기에 홍보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5, 60대를 겨냥한 것들을 관리하는 원장님들은 거기에서만 맞춰가지고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해 버리시니까 20, 30대들은 자기들이 갈 수 있는 샵이라는 인지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테틱은 어쨌든 20대부터 70대까지 고루 고객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유리한 직종입니다. 특정 연령대만 붙잡고 가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샵의 수익성을 다양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작 다양한 관리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세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오시면 제가 여기 세팅을 어떤 식으로 잡아서 다양한 제목을 쓰는지 그냥 제목을 아예 적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사진 찍어 가셔서 네이버 그 체험단 오면 그때 그 제목을 돌아가면서 쓰시면 되고, 또 하나는 네이버 플레이스에 보면 가격표가 없는 샵들이 굉장히 많고 가격을 굉장히 단순화했거나 뭐 아니면 가격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샵들이 많습니다. 근데 고객들에게 설문조사지를 내어 보내봤더니 실제로 네이버 플레이스에 접속을 해서 그 가격표를 보고 결정을 올지 말지 결정을 한 고객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 그 플레이스 세팅하는 거죠. 블로그 후기 그 세팅하는 거랑 같은 건데, 그 가격표에다가 윤곽 관리면 윤곽 관리나 그런 것들만 웨딩 케어만 비중을 두시고, 정작 우리 샵에서도 미백 관리나 뭐 윤곽 관리나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샵인데 거기에만 비중을 두고 메뉴가 적으면 고객이 거기서 봤을 때 아, 내가 가는 샵이 아니구나, 여긴 여드름 케어에 대한 어떤 것들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제 거래처 원장님들한테 최근에 상담을 오신 분들에게 메뉴 세팅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컨설팅이 바뀌고 나서 실제 고객 유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피드백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결국은 1차 검색은 고객을 우리 샵으로 유입시키는 방식인 거고, 체험단을 통한 글들은 전부 유입 방식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클로징이 일어나는 건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복합적으로 보는 게 네이버 후기, 내가 받을 관리가 있느냐, 그리고 그 메뉴판에서 내가 받을 관리의 메뉴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에 대한 훨씬 더 구체적인 이제 이 네이버 데이터랩을 이용해서 고객들이 우리 샵을 어느 정도 검색을 하고 그 검색 유입 대비 몇 %가 상담으로 이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통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강의 때 오시면 제가 설명을 쭉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요 세 가지를 잘 운영을 해서 세팅을 해 두시면 고객 유입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온라인에 관련된 그런 마케팅을 말씀드린 거고, 이제 실제 오프라인에 대한 설명을 한 가지를 제가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오프라인을 이제 위치를 선정하시는 분들, 앞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미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그 위치에 계신 분들도 그런 해당되는 내용인데, 우리 아파트 대단지를 보시면 엄청나게 큰 대단지, 뭐 3,000세대, 4,000세대가 같이 붙어서 7,000세대가 있는 그런 곳의 상가들, 이런 곳 되게 선호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그런 곳에 들어가셔서 크게 재미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제가 1년에 그 상담을 하는 건수가 보통 직접 1대1 대면으로 상담하는 건수가 200건 이상이 되거든요. 저희 그 사무실 오셔서 상담하는 건수가. 근데 그분들 중에 되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위치를 굉장히 좋다고 선정을 하고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되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소비자 행동 패턴 분석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던 게 있죠. 그 설문조사지가 벌써 오래전에 나갔습니다. 올해 초에 나가서 그 설문조사를 받아서 제가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에스테틱을 오기 전에 들르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 제가 설문조사 내용 중에 일부 한 문항을 여기 보여드릴 건데 에스테틱을 오기 전에 어디를 들렀다가 왔는지 아니면 혹은 여기를 들렀다가 어디를 갔다가 집에 갈 것인지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에스테틱 하나만을 가기 위해서 나오는 고객들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되게 중요한 문제냐면 아무리 아파트 큰 대단지가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대단지에 사는 고객들이 차를 타고 나가서 소비하는 구역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에스테틱은 일주일이나 열흘 혹은 2주에 한 번씩 가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 집 앞을 바로 선호하기보다는 내가 어차피 나가는 김에 쇼핑도 하고 네일샵도 갔다가 헤어샵도 갔다가 뭐 에스테틱을 들렀다 오는 뭐 관공서를 간다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약속을 잡아서 갔다 온다든지 뭐 취미 생활을 한다 학원을 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들렀다가 에스테틱을 한 번에 묶어서 다녀오는 거쳐오는 그런 거점으로 생각을 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대단지를 끼고 있어도 그들이 소비하는 도시, 소비하는 그 위치들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단지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객들을 유입을 시키려면 중심 도시로 나가는 고객을 막을 수 있는 전략을 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네이버 블로그에서 메인 도시에 있는 중심 도시에 있는 샵의 관리를 전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거기보다 가격을 약간 떨어뜨리는 방식 그리고 체험단을 써서 중심가보다 우리 쪽 샵에 가진 메리트 등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끌어내는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중심지만큼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위치를 거기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대 효율을 내신 다음에 중심지로 이동할 수 있는 자본금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매장을 구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도록이면 저희 창업 세미나 오셔서 왜 그런 위치를 정하면 안 되는지 또 어떤 위치를 들어가야 하는지를 상권 분석 프로그램이랑 네이버 지적 편집도를 이용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듣고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미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은 창업 세미나 오셔가지고 경영 개선 세미나로 오셔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여기서 매출을 조금 더 올려서 중심가로 갈 수 있을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들어보시고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여 분 가까이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프라인 강의를 반드시 오십시오.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설명드리지 못하는 저만의 노하우 여러 가지 기밀들이 있습니다. 지금 설문조사한 내용들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게 제가 이 설문조사지를 내보내고 원장님들이 받기까지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고 정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저만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산을 오프라인 강의를 오시면 아낌없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들은 제가 매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종 모양이 생긴 게 있어요. 거기 알람 표시해 두시면 제가 강의가 있을 때 올려드리면 바로바로 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강의에 오셨으면 좋겠고 마케팅 강의는 보통은 분기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창업이랑 경영 개선 세미나는 매월 부산에서 한 번, 서울에서 한 번 이렇게 격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강의에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좀 많이 가지고 가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2020년 제가 10월부터 창업 그 컨설팅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오픈을 하셔서 위치가 좀 나쁘신 분들 혹은 또 위치가 좋으신 분들도 저희가 예상하는 매출보다는 훨씬 더 높게 가고 계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전문적으로 마케팅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상권 분석이라든지 샵을 운영할 수 있는 경영에 대한 개선점들을 많이 마련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프라인 강의에 오셔서 좀 세팅을 새로 한번 샵을 잡아보시는 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 점들은 저한테 문자, 여기 제 연락처 남겨드릴게요. 문자나 카톡 주시면 또 온라인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문의 주시고 경영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나 또 샵 오픈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저희 부산 본사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1:1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